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Oh my god. 누가 봐도 내가 좀 죽여주잖아. Right. 둘째 가라면 이 몸이 서럽잖아. Right. 넌 뒤를 따라오지만 난 앞만 보고 질주해. 네가 앉은 테이블 위를 뛰어다녀 I don't care. 건드리면 감당 못해 I'm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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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 뒤집어지기 전에 제발 누가 날 좀 말려 옷장을 열어 가장 상큼한 옷을 걸치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꼼꼼히 살피고 지금은 8시 약속 시간은 8시 반 도도한 걸음으로 나선 이 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내가 봐도 내가 좀 끝내주잖아 Right. 네가 날아도 이 몸이 부럽잖아 Right. 남자들은 날 돌아보고 여자들은 따라해 내가 앉은 이 자리를 매일 넌 막 피곤해 순수인 척폼만 잡는 어리버리한 플레이어 너 빨아빠진 타이어처럼 보기 좋게 차이야 어떤 비교도 난 거부해 이건 겸손한 얘기 가치를 논하자면 난 billion dollar baby 뭘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서 알아봐 아무나 자꾸 물어봐 누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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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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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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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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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빰빠라따따따 따따따따따 bitch Oh my god. 우리가 MBC다.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 프리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네. 여기 난데없이 네. 아니 어제 그 멘트 중에 시청자분이 우리가 MBC다라는 그 제 채팅을 읽고 이거 오프닝 멘트 내일 써야겠다 하고 오늘 딱 가져왔습니다. 계속 바꿔보는 겁니다. 예, 매일 실험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경찰의 가혹 수사로 누명을 쓰고 10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약촌 오거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네. 사실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는데요. 15살 채군이 경찰의 강압 수사로 인해서 목격자에서 범인으로 둔갑을 한 거죠. 그야말로. 네, 맞습니다. 심지어 복역 중에 진범이 잡혔는데도 놓아주는 이런 황당한 일까지 있었어요. 네, 법원이 오늘 피해자에게 국가가 최 씨와 최 씨 가족에게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못할지언정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담당 경찰과 검사에게 배당액을 2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예, 사실 10년 만기 출소에 이 재심에서 무죄 받고 배상까지 받기까지 또 10년이 걸렸거든요. 이 변호를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가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란다는 말을 남겼는데 정말 그렇게 바랍니다. 네. 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에리킴님이 내 신청곡 하셨습니다. 네, 보내주신 신청곡이에요. 네.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투애니원이 해체를 했죠. 그래서 지금 들을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덕분에 들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선아님이 날씨가 진짜 풀렸습니다. 예, 아까 밖에 나가 보니까 확실히 좀 덜 춥더라고요. 그러게요. 5981님도 오셨고 네. 심태선님 신청곡은 이따 두목님 나오실 때 따로 신청하셔야 김민호 아나운서님이 기록해 놓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아, 요즘에 저희 도와주는 대학생 인턴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직접 다 캡처하고 있으니까 지금 남겨주셔도 가능합니다. 네. 사실은 이 학생들이 어제 그 도와준 학생들이 신청곡을 골랐거든요. 예. 두목님이 고른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대학생 감성이었는데요. 앞으로 나가는 시청곡은 다 대학생 감성이니까 우리 노재필 기자 너무 뭐라 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많은 분들과 함께 그럼 첫 코너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프리 초대석은 주말 뉴스데스크 로드맨 코너에서 팩트맨을 맡고 있고요. 또 로드맨과 앵커로그라는 주말 뉴스 코너를 기획하고 있는 남영석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두 번째 뵙네요. 오. 두 번째 오는데 지금 마이크 어디 있냐고 지금 아. 찾아가지고 저 위에 있습니다. 리허설도 한번 함께하지 않으셨나요? 감이 떨어졌어요. 네, 이거 처음에 왔을 때 이 테이블도 그냥 원형 테이블에 그냥 그렇죠. 천 깔아놓고 네. 했는데 그냥 없었죠, 저희가 뭐가. 저희가 뭔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시청자 여러분의 또 성원에 힘입어 그럼요. 여러분의 힘입니다. 발달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먼저 진짜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뭡니까?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무슨 상이라도 받으셨어요? 아, 로드맨이 설날 독립편성을 받았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실. 오. 이게 약간 코너인데, 그렇죠. 코너인데. 이게 로드맨이 원래 주말 뉴스데스크의 하나의 코너였는데 이 보도 프로그램으로는 상당히 오랜만에 그리고 뉴스 속 코너로는 거의 뭐 최초로 이 설 특집 방송으로 1시간짜리 방송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례적인 일인데 정확하게 언제 얼마나 하는지 홍보를 좀 해주세요. 그 편성이 됐는데요. 예. 또 요즘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지 볼 수 있게 네네. 됐는데 왜냐하면 또 이게 아침에 또 9시 넘어가고 10시 넘어가면은 또 이게 많이 아는 얼굴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방송에도 연예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 아침 겸손하시게. 그래도 아침잠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침 토요일 설날 토요일이니까 2월 13일이죠. 네. 2월 13일 토요일 아침 7시 20분으로 지금 좀 편성이 이른 시간이네요. 네. 좀 물론 뭐 아시겠지만 편성이란 게 뭐 가끔씩 바뀔 수가 있겠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그때니까요. 네. 꼭 일찍 우연히 일어나시는 분도 우연히 봐주시고, 일어나시는 분들. 우연히 안 일어나시고 일부러 봐주시면요. 네. 메시지라도 하나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 그쪽으로 3번 절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기 아래로 자막 나가고 있죠. 2월 네. 13일 토요일 오전 7시 20분에 로드맨 설 특집 프로그램이 편성이 됐습니다.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이 로드맨 끝나서 서운해요 하셨는데 사실 시즌2가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내용이었지 싶으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영상 짧게 준비했는데 잠깐 보고 오실게요. 부산 아닙니까? 인천입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가 바뀌고 있다는 건 수도권 기대화와 지방 소멸의 상징적 지표로 봐야 할 텐데요. 도대체 영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곳 남해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관광 도시가 된 지역 주민들의 삶은 좀 나아졌을까요? 이곳 속초에서 며칠 머물면서 서울과 더 가까워지면 이곳에 사는 시민들의 삶도 나아질까요? 지금 막 고속 열차를 타고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핵심은 일자리겠죠. 대한민국의 대표 공단으로 꼽혔던 이곳 구미에서 며칠 머물면서 지방의 일자리 문제의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대전 위쪽에서 살아라. 충청권 시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지방의 열악한 의료, 교육, 일자리, 주거 여건, 그리고 환경 문제까지 지방의 미래는 소멸이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방의 혁신 도시를 세우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는데요. 서울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길 위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드맨이었습니다. 네. 선영리님께서 저도 로드맨 진짜 팬이에요. 전국
방방곡곡 완전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가끔씩 이제 로드맨이 방송한 지 벌써 2년 정도가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방송 촬영을 하러 가면 이게 한두 분씩은 알아봐 주세요. 아, 정말요? 예. 네. 물론 저는 안 알아보고 아, 또 이게 2인자의 소름이라고 예, 잘생긴 로드맨은 열심히 또 알아보시고 막 다가와 주시는 분도 있고 저희 댓글에 우유빛깔 예. 팩트맨 나왔어요. 우유빛깔을 유지하기 위해 늘 제가 분장을 하고 팩트맨을 하다가 네. 오늘 급하게 오느라고 또 우유빛깔이 아닌 걸로 또 보여드리게 됐네요. 오늘 예. 분장 안 하신 거예요? 아, 예, 제가 피부 너무 좋으신데요? 분장 한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역시 아니, 사회생활이 진짜로. 어우, 진짜 마음이 설레서 아, 근데 진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훌륭한 청년이네요. 예. 네. 참 로드맨이 많이 지금 돌아다니는데 정확히 어디를 많이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저희 뭐 2년 3개월까지 다 하면은 정말 많이 뭐 돌아다녔고요. 이번에 시즌 2라고 해서 방금 보신 일방통행 서울민구, 그러니까 서울의 모든 게 집중되는 이 사회를 좀 고발하고 좀 대안을 모색해본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게 총 10편이 나갔어요. 네네. 10편이 나가는데 그동안에 촬영 기간만 따지면 5개월이고 촬영 도시는 12개의 도시를 했고요. 저희가 그 이동 거리를 그 로드맨 차량의 이동 거리를 다 더해봤더니 네. 7,344km가 와. 나왔더라고요.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이 한 뭐 450 정도 되니까 그거를 뭐 거의 한 17, 15번, 16번 왕복한 정도로 다녔어요. 그래서 알아보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끔씩 가장 많이 알아보시는 부류가 이 학생분들이에요. 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 감성이 이분들이- 거기랑 맞구나. 아, 그렇죠. 저희 좀 정신 연령도 예, 좀 어리고. 아, 그리고 약간 예. 로드맨, 팩트맨 이 맨자 붙은 게 약간 좀 그런 감성이 있죠, 아,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고마운 게 이 로드맨이 이 이슈를 굉장히 7분 동안 딱 축약해서 보여주는 이제 코너이기 때문에 라서 그런지 학교 교재로 굉장히 많이 쓰인대요. 사회 수업 시간에 사회 수업 시간에 봤어요. 뭐 이런 오.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로드맨 이제 촬영 카메라 기자, 네. 로켓맨이라고 부르는데 그 로켓맨 1대 로켓맨이었던 뭐 김태효 기자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따님이 학교에서 이 숙제를 같이 상영을 한 거예요. 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숙제를 이게 제주의 환경 문제를 다룬 뉴스인데 이거 보고 니네들 다 뭐 이걸 써와라고 해서 다 같이 시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아빠가 만든 거죠. 근데 심지어 원래 카메라 기자는 저 화면에 등장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제주의 그 해양 쓰레기를 그 카메라 기자가 잠수복을 입고 탁 아, 들어가는 거라. 예. 우와. 그래서 자기 아빠가 얼굴에 탁 대박이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다 라고 해서 완전히 그 반해서 그러니까. 하고 영웅이 됐다는 아, 그런 또 훈훈한 소식도 있습니다. 정말 훈훈하네요. 예. 이 정도의 파급력이었군요. 감사합니다. 훌륭한 선생님분들이 예. 많아요. 사실은 이런 클립을 또 활용해가지고 또 현안 문제나 시사 문제 같은 거는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또 특히 네. 또 요즘에 원격 수업 많이 하니까 그런 네. 거 활용해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거 활용해주신 분들이 감사하죠 저희가.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뉴스데스크나 MB뉴스 매운맛 버전을 보신 분들은 사실 그렇죠. 이거 예. 또 나왔던 얘기인데 뭐 이게 독립편성까지 봤더니 뭐 너무 똑같은 거 재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뭐 좀 특별한 거 준비한 건 없어요?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다시 다 재촬영을 하지는 않고 도저히 시간이 안 되기 네네. 뿐만 아니라 뭐 이제까지 촬영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분량이 나와서 이제까지 뉴스에 나왔던 거 외에 또 미공개 방영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뉴스 시간은 굉장히 아시다시피 이렇게 타이트하고 그쵸. 짧아야 하기 네네. 때문에 핵심만 탁탁탁탁 보여줘야 돼서 그 로드맨의 그 재기발랄함과 경박함과 예, 그 출상맞음 이거 다 못 보여줬어요. 너무 아쉬운 게 많아서. 그리고 빠른 적응력. 그렇죠. 한 번 봤는데 두 번 본 사람처럼 다가가는 그 그렇죠. 친밀한 예. 그 친화력. 그렇죠. 아, 두 번 정말 보면 거의 뭐 가족이죠. 마치 예. 마치 손주이냐 껴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 그 친화력. 정말 그런 걸 다 보여줄 수가 그러니까요. 없어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공개분이 좀 방영이 되고 그런데 뭐 로드맨이 아무리 유명해졌다고 해봤자 60분 동안 로드맨만 보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뭐 이런 지적도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깜짝 진행자를 오. 모셨습니다. 모셔서 지금 그분이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다 아는 정말요? 분인가요? 여기서 이름 딱 말하면 누구나 다 아는 오. 분입니다. 직장인인가요 혹시? 저희 MBC 직장인은 아닌데요. 그래요? 그 누구나 아는 딱 진행자가 나와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그게 또 100%가 아니잖아요. 누구나 아시겠지만 다 섭외가 돼도 이렇게 방송은 촬영하는 그렇죠. 날까지도 네. 모르니까 아직 찍지 않았군요. 저희가 네. 지금 말씀드리긴 좀 그래서 아. 예, 방송을 보시면 아, 이 사람이구나 하고 7시 20분에 꼭 봐주시길 바라고 방송을 봤는데 네. 저 사람 누구지? 하면 아, 쟤네들 말만 들어놓고 실패했구나. 예, 이렇게 생각해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오늘 팩트맨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아, 제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이제 최악인 거. 최악이고 예. 정말 쟤네가 제작비가 안 사람이 주겠다. 예, 이럴 경우에는 너라도 나와라. 아.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비극은 제가 막도록 제가 또 총괄 PD라 가지고요. 네. 제가 뭐 직접 촬영자를 진행하고 진행을 뭐 해야 하고 되니까 이러기 쉽지 않죠. 그거는 네. 못할 겁니다 아마. 아니, 예. 시청자분이 노재필 기자 아니냐고 하는데 이건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되죠. 아, 제가 노재필 기자가 또 제 한참 존경하는 선배이자 또 예. 제가 가장 어려운 사회부 시절에 또 캡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존경을 하지만 예. 아무리 존경해도 제가 노재필 기자 같고 제가 이 정도로 뭐 하진 않습니다. 예. 노재필 기자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화이팅.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로드맨이 시즌 2를 마무리하고 네. 시즌 3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예, 시즌 2도 성황리에 저희 생각엔 성황리에 마쳤고 이제 다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새해에 찾아뵈려고 다음 주 토요일부터 이제 한 짧게는 5부작에서 한 7부작 정도로 이제 뭐 2월, 3월, 4월 정도의 주말 뉴스 데스크를 좀 책임져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시즌 3는 시즌 2는 10부작이었잖아요. 네. 이번에 조금 더 짧게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예, 최대한 좀 줄여가지고 일단은 근데 시즌 2도요. 처음에는 6부작, 7부작으로 계획을 했다가 계속 여기 와달라, 저희 와달라, 그리고 제보도 막 들어오고 오. 그래서 하나씩 늘려가다 보니까 10부작까지 됐거든요. 아. 이것도 많은 분들이 여기 채팅에서 많은 분들이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만 이것도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또 그렇다 보면 같이 뉴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안 그래도 로드맨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이 있잖아요. 예. 제가 거기서 사진 하나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어. 여기 지금 로드맨이네요. 로드맨 염규현 기자가 피켓을 들고 있는데 내용이 청년들은 어디서 대출 받나요? 돈 빌리기 힘드신 분, 돈 빌려서 힘드신 분 이렇게 이 추운데 짠하게 저 피켓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저게 어떤 내용이죠? 저게 저희 로드맨 이제 다음 주에 공개될 로드맨 코너 1화에 시즌 3의 1화에 공개될 내용인데요. 딱 보시면 뭐 러시앤 뭐 같은 느낌. 예, 뭐 그런 대부업 광고로 보이시겠지만 네네. 저희가 간단히 뭐 짧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번에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코로나가 아직 누구나 마무리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마무리되지 않고 또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지난 1년을 돌아보자. 왜냐하면 이 로드맨 기획이 시작하는 때가 코로나 첫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 딱 1년이 되는 그 주예요. 네. 그래서 그 주에 이제 어떻게 하면 코로나 1년을 좀 정리해 볼까 하다가 가장 먼저 궁금한 게 누가 가장 피해를 봤을까? 코로나로. 네. 근데 사실 답을 못 내렸어요. 어. 뭐 모두가 다 그렇죠. 너무 큰 피해를 봐서 그렇죠. 이게 네네. 뭐 자영업자이실 수도 있고 뭐 위험에 대한 노출로 따지면 또 노인분들이실 수도 있고 세대로 보면은 그렇죠. 뭐 또 네. 교육을 그것 때문에 제대로 못 받았던 학생들일 수도 있고 뭐 너무 많은데 저희가 누구에게 좀 주목을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는 일단 청년들 2030 세대에 주목을 했어요. 이유는 이제 갓 그 거의 뭐 10년, 20년을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이제 갓 사회로 문을 여는 순간에 이 사회에 정말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려버린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청년들이 겪는 상실감이라든지 뭐 그냥 마음의 상실감뿐만 아니라 뭐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근데 저만 해도 벌써 이제 나이가 40살이다 보니까 아 진짜요? 예. 언제 그렇게? 네. 언제 그렇게? 성조 기자님께 또 영원한 제가 후배지만 네, 또 그새 그렇게 먹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청년의 얘기를 대변한다고 제가 감히 생각할 수가 없어서 네, 그렇죠. 충분히 청년의 얘기를 좀 많이 듣는 기획을 하자. 그래서 많이 저희가 사전 취재도 많이 했고 그래서 좀 얘기를 몇 개 나눴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하루는 뭐 약간 신용 문제, 청년들의 자산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싶어서 저런 뭐
그래서 근데 저렇게 피켓 예. 들고 나간 거는 사실 인터뷰 섭외가 쉽지는 않았나 봐요. 사실 예. 그 전에 그 서울공화국 마지막 편에서도 피켓 들고 이제 경의선 지하철 타고 이렇게 그렇죠. 외롭게 예. 그 원거리로 출퇴근하셔서 힘든 분들 섭외가 힘드니까 그 직접 예. 가서 섭외를 현장 섭외를 시도를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날도 한 뭐 5시간, 6시간 했는데 사실은 그날 반응이 참 좋았어요. 시청자분들 댓글 이런 게 저 기자 너무 고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또 PD니까 제가 또 몸 고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로드맨이 고생하면 되니까 저거다. 예, 그래서 좀 다시 나가본 게 있기도 하고 사실은. 네네. 사실 시청자분들은 예. 기자들이 고생하는 걸 좀 좋아하시긴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또 미리 섭외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뉴스는 굉장히 그렇죠. 짧은 시간에 네네.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미리 섭외를 좀 최소화하자는 목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딱딱딱 준비된 사람을 섭외하기보다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인터뷰를 찾아다니고 그래서 그거를 직접 보여주면서 그런 리얼함도 살리고 네. 우리가 그냥 가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다. 그냥 가가지고 들으려면 정말 오랜 시간 기다리고 그쵸. 오랜 사람을 만나야지 어떤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잖아요. 네. 그 과정을 좀 감수하는 걸 좀 보여주겠다. 저기가 어디였어요, 그러면? 저기는 신림동 고시촌이었습니다. 고시촌. 예. 아무래도 좀 그런 예.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또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쓰리 내용을 제가 살짝 보니까 예. 청년 실신 뭐 이런 좀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신파일로? 혹시 벼락거지? 김 아나운서님은 예. 청년 실신이란 말 뭔지 아세요? 줄임말인가요 이게? 줄임말입니다. 청년들이 연도가 거듭될 때마다 실제로 신발이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네. 뭐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저희 이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네. 청년들 대부분이 실업자 아니면 신용 불량자라는 이제 실업자 아니면 신용 불량자라는 건데 사실 청년이 힘들다는 그 축약어는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네. 80년대 IMF 터졌을 때는 뭐 이태백이라는 그렇죠, 말도 이태백.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뭐 사포 세대라든지 네. 뭐 구포 세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신용 불량자라는 말이 또 그 축약어에 들어간 거는 굉장히 또 남다른 의미가 그쵸, 있죠. 네, 왜냐하면 뭐 신용을 가져보기도 전에 이미 불량자가 됐다는 음.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팜플렛 아까 저기 피켓에서 또 써 있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든지 네. 예 아니면 그 뭐 자산 학자금 격차가 대출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여러 가지 대출이 이미 많아서 예. 제대로 취업도 안 되는데 그 대출은 계속 압박이 되고 뭐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인 거죠. 예, 네. 그런 분들도 많고 그다음 정작 대출이 필요한데 지금 사회가 너무 어려워져서 청년한테부터 문을 닫고 있어서 대출을 못 받고 있다든지 뭐 새로운 창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신용 점수가 없으니까 등급 자체가 낮아가지고 쉽지가 않은 거죠. 대출이. 그렇죠. 네. 그래서 사회가 좀 안정적일 때는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모험 자금 형식으로 좀 이렇게 청년들한테 스타트업 같은 걸 좀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부터 이제 닫아버리기 시작하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담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 뉴스 데스크. 근데 저기 신파일러도 있고 벼락거지도 있는데 그렇죠. 네. 뭐 신파일러는 뭐 성정 기자님이야 뭐 아시겠지만 뭐 신용 굉장히 뭐 경제부를 오래 하셨으니까 또 아시겠지만 아닌데, 경제 매거진, 네, 경제 매거진도 하시고 예, 더 깊이 알아야 네. 돼요. 팩트맨! 경제 매거진을 하시고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신용이 굉장히 얇은 사람, 그러니까 신용 때 제출할 게 거의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게 씬 파일러인데 아주 뭐 씬 파일러죠. 예, 근데 신파일러. 그것이 사실 금융 용어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청년을 대체하는 용어가 돼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네. 벼락거지란 말은 굉장히 요새 또 많이 사용을 하죠. 자산 격차가 갑자기 벌어져서 그렇죠. 나는 집을 안 샀는데 갑자기 거지가 돼버린 느낌. 예, 다른 사람 집 산 사람들이 집 산 우리나라에 벼락부자 대신 벼락거지라는 거죠. 그렇죠. 네. 나머지 반 유주택자가 절반 정도라고 하니까 나머지 반이 벼락부자가 됐으니까 난 상대적으로 벼락거지가 됐다. 대부분은 집 살 기회가 없었던 청년들이 많이 있겠죠. 네. 뭐 그런 뜻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이 별종 특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남영석 기자가 사실 뭐 저희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뉴스기획 PD라는 아주 독특한 예. 좀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소문에 의하면 좀 이상한 일을 도모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뭡니까? 일이죠? 예, 제가 사실 요게 올해 마지막 출연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다음 달에 예. 휴직을 아, 긴 시간 1년 넘게 휴직을 하고 네네. 저기 춘천으로 좀 아, 춘천에요? 예. 춘천이 뭐 고향이세요? 아니요, 그 연고는 하나도 없는데요.
저희가 좀 지방에 내려가서 좀 작은 폐가 있잖아요. 네네. 오랫동안 빈집으로 남긴 폐가를 좀 뚝딱뚝딱 고쳤어요. 아, 이미 고쳐서- 다 고쳐놓으셨어요? 예, 이미 오. 다 고쳤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공유 서재 하나를 좀 차려서 1년 공유 반 서재요? 동안 네. 예, 사람들과 같이 좀 지내볼까 이런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아, 예. 오늘 나오신 게 홍보하려고 나오신 건가요? 아, 와주시면 고맙죠. 벌써 깡님이 닭갈비 먹으러 간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닭갈비 랭킹까지 다 아, 모아놨대요. 그럼요. 닭갈비 많이 모아놨습니다. 깡님 꼭 오세요. 예. 네. 이야기 들으니까 어떻게 고쳐놓으셨는지 궁금한데 영상을 가져오셨더라고요. 함께 한번 보시죠. 네. 폐가를 고쳐 책을 읽고 커피를 마시고 생각을 더하거나 나누고 잠자리를 내어드리는 공간으로 꾸미고 싶었습니다. 곰팡이 쓴 벽은 나무의 책장으로, 낡은 문짝과 재래식 화장실은 독립 서재로, 장독대는 화분으로 다시 태어났답니다. 돈 아닌 것들로만 숙박비를 받는 다락방, 아티스트의 첫 작품을 모아둔 진열장, 그리고 책 읽기 프로젝트. 사람의 가치를 교환하는 공유서재 첫 서재. 2021년 봄부터 이듬해 가을까지 단 20개월 춘천 약사리의 문을 열고 서투름과 불안까지 공유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첫 서재, 서투름이 쌓인다. 동절은 제가 오. 정 의원님이 가보고 싶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꼭 와주세요. 아니 영상도 너무 예쁘고 분위기도 좋아 보여요. 네. 이게 사실 공유 소재라는 말 자체가 좀 낯설잖아요. 어떤 개념인지 좀 궁금한데요. 아, 뭐 사실은 북카페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네네. 예, 저희가 사실은 제가 그 폐가 고치는 영상 같은 거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아, 예. 네네. 먼저 한 60년 된 폐가예요. 네. 원래 제일 처음에 가보니까 이렇게 다 한 10년 가까이 방치돼 있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네. 뭐 옛날 컴퓨터도 보이고. 네. 예, 사람이 산 지는 한 10년 가까이 됐고 네. 근데 저거를 좀 고쳐가지고 저희가 저기 보면 화장실 보이시잖아요. 그러네요. 저 화장실도 나중에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와. 저기 테이블을 놔가지고 독립 서재로 운영할 수 있게 예,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 바꿔놨습니다. 오, 예쁘네요.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 공사 업체가 들어온 건 한 2달이고요. 네.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고칠 게 있어가지고 한 뭐 최대한 4달 정도 와. 걸려서 뚝딱뚝딱 바꿔놨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오, 눈이 와서 예, 눈이 올 때도 가서 음, 찍고 뭐 여러 호젓한 가지로. 느낌이 드네요. 직접 다 찍으신 사진인 건가요? 예, 제가 찍은 것도 있고요. 또 네.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와서 찍어준 것도 있습니다. 예. 지금 이사나님이 공유 서재 가고 닭갈비 먹으러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와주시면 네. 너무 감사하죠. 아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북카페인데 저기 커피값은 안 받고요. 아. 간단히 뭐 이렇게 공간 값을 받으면서 음. 같이 좀 책도 읽고 뭐 책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책을 읽는 사람들끼리 좀 사람도 제가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서요. 근데 사실 회사를 휴직하고 저걸 예. 운영하면 약간 이중 취업 아닙니까? 아, 이런 예.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아, 예리한데요? 예. 아, 수익 예. 활동입니까? 맞습니다. 휴직하고 제가 뭐 돈을 벌 수는 없고요. 사실은 이거 운영 자체는 그 저희 아내가 아. 예, 사장님이시고 네네, 저는 이제 사장님이시고. 휴직을 해서 애를 주로 돌보다가 아. 네. 애가 이제 학교나 학원에 가 있는 낮 시간에 제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낮 시간에 있으면서 조금 돈이 아닌 예, 돈을 벌지 않고 돈 대신 다른 것들을 버는 몇 가지 프로젝트를 제가 여기서 좀 해볼 생각입니다. 예. 어떤 거죠? 제가 간단히만 소개드리면 예. 먼저 다락방이 하나 있어요. 아까 네. 사진에서도 보셨을 텐데 거기 북스테이를 운영할 건데 돈을 안 받을 거예요. 돈을 안 받고 5년 뒤에 받을 건데 아, 5년 뒤에요? 예. 근데 5년 뒤에 돈 아닌 다른 것들로만 뭐, 받을 생각이에요. 주식 됩니까 혹시 주식? 주식. 주식 주시면 너무 요즘 감사합니다. 예. 주식으로 돈을 좀 벌어서 주식 주셔도 네. 되지만 없어가지고. 뭐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제까지 뭐 예를 들어서 좀 작업을 하고 싶은데 작업 공간이 없는 예술가 분들이라든지 네. 좀 여행이 힐링이 좀 필요한데 돈이 좀 부족한 취준생 분들이라든지 아. 이런 분들한테 미리 제가 공간을 좀 내어드려서 며칠 머물다 가시라고 하시고 그분들이 5년 뒤에 좀 다른 선물을 저에게 주실 수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작품을 저한테 주실 수도 있고요. 네. 뭐 그게 아니라면 그냥 뭐 편지 하나 뭐 감사하게 써주셔도 되고 네. 그분들이 그 숙박비에 응당하는 그런 뭐 자기가 그 정도의
뭐 물품이든지 정성이든지 그런 걸 주시면요, 제가 5년 뒤에 감사하게 받는 오. 어떻게 보면 5년 후불제 그분의 미래를 좀 생각해서 하는 그런 후불제 숙소가 되겠고요. 오, 예사롭지 않은데요. 예. 김세종님이 꼭 저 들리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저 인스타 얘기해도 되나요? 네. 예. 첫 서재 이름이 첫 서재예요. 그래서 네. 첫 서재 계정 검색하시면요, 거기 자세히 제가 써놨으니까요. 요거뿐만 아니라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손편지 쓰고 가면 커피값 안 받을 거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아까 사진에도 보셨지만 우체통, 나무 우체통 예쁜 게 있는데 거기 편지 넣고 가면요, 저희 커피값 안 받을 겁니다. 누구에게 쓰는 겁니까? 누구에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 편지에 대한 답장도 누가 쓰고 가셔도 아, 커피값 안 받습니다. 오. 뭐 하여튼 그런 몇 개의 프로젝트가 있으니까요. 예. 네네. 예, 제가 많이 뭐 관심 가져주세요. 돈은 하나도 못 봅니다. 근데 왜 하는 거예요? 하고 왜? 싶었어요, 사실. 아. 예, 제가 그리고 책을 좀 쓰는 계약을 했는데 그 책을 쓰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게 60살 돼서 정년퇴직하고 하면 너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시 회사를 쉬고라도 내가 젊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고 다시 회사 와서 뭐 열심히 일하면 되니까요. 예, 그래서 딱 1년 반 동안만 뭔가 직장일 로망 같은 삶이네요. 진짜 멋지네요. 부럽습니다. 해보고 돈 떨어지면 금방 다시 회사에 충성하러 와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예. 또 보도 제작물 만들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팩트맨 얼굴 보면 아 저분 돈 떨어졌구나 급하시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잖아요. 금방 오시면요. 예. 예. 에리킴님이 예. 나중에 뉴스프리데스크를 저기서 특집으로 하는 거 어떻겠냐 오, 와. 좋네요. 제안해 주셨어요. 와주시면 감사하죠. 제가 이름도 꼭 기억하고 있다가 그분 때문이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현수막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좀 나아지면 우리 시청자분들 모셔가지고 공개 방송처럼 이렇게 그럼 진짜 얼마나 좋겠네요. 좋겠습니까? 예, 내 저 꿈이 꿈만 커지네요. 어서 빨리 코로나가 확 물러났으면 좋겠어요. 예. 뭐 많은 꿈만 같은 일이에요. 제가 너무 빨리 잡아먹어서 지금 두목님이 기다리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예. 제가 네. 빨리 빠져야 되지 않나요?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도 뭐 제 서재 얘기 실컷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혹시나- 예, 네. 하지만 제 서재보다 중요한 건 로드맨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시즌 3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큐시트 산책의 노재필 기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저기 그 춘천에 뭐 스터디 카페를 스터디가 공유 소재요. 왜 만들었는지 궁금했는데. 네. 그쪽 춘천에는 뭐 산 없습니까? 본인이 좋아하시는? 있어요. 오. 안 가봤어요. 가봤는데 아까 근데 그 로드맨이 교재로 많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네네. 사실은 저도 교재에 쓰이는 거 아세요? 오, 진짜요? 네, 제가 2년 전에 14F에서 꼰대 특집을 만들었었는데 네. 그게 그 각 어떤 회사는 그 신입사원 연수 때 그거 쓴대요. 아. 그러니까 직장 꼰대 이렇게 되지 말아라. 뭐 검색해 유튜브에 단면 검색하시면 교사로. 그렇게 그냥 되지. 14F 꼰대 이렇게 치시면 제가 나오거든요. 예. 네. 아, 그러니까 본인은 이미 꼰대고 님들은 그렇게 되지 마라 이런 취지. 그러니까 저는 꼰대는 아닌데 이제 꼰대 좀 설정을 제가 한 거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캐 같은 게 많잖아요. 아시잖아요. 예. 이 두목도 부캐고 사실 뭐 또 제가 이 공간을 나가면 굉장히 천사 같은 팀장 뭐 이런 것도 있고 집에 가면 자상한 아버지 뭐 다 있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얼굴을 가린다는 댓글이 나왔어요. 역시. 바드님이 꼰대라는 소리가 예민한 꼰대라고 하셨고요. 네. 근데 오늘 채팅창에 그 아리 뚱절님께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처음 보시는 분인데 아리 뚱절님하고 막 그 설전을 벌이고 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무튼 뭐 지금 꼰대 논란이 지금. 근본 꼰대라고 하시고. 근본 근데 꼰대. 꼰대 중에 제일 추한 꼰대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자기가 꼰대인 줄 모르는 꼰대. 꼰대인 줄 인정을 해야 돼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그쵸. 인정을 해야 그게 되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전 인정하잖아요, 꼰대라는 거. 제 얼굴 가리니까 네. 살짝 이렇게 이게 또 제가 돈 주고 산 건데 굉장히 어색해요, 이게 사실은. 네. 네. 각도를 쟀는데 잘 안 맞아, 각도가. 자, 자, 너무 잘 보이니까 큐시트 산책. 떠나보실까요? 네. 자, 오늘은 그 정인이 사건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네. 공판이 열렸고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공수처는 변경을 했죠. 네, 예. 좀 변경을 했는데 그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 폭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살인죄 적용했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오늘 새로 나온 사실은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자 격분해서 정인이 배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밟아서 췌장을 파열시켰다.
그래서 이제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게 이제 검찰 공소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살인죄가 적용이 되면 이제 무기징역까지도 사실 가능하기 때문에 형량이 좀 달라지겠죠. 나중에 네. 달라질 거고. 오늘 뭐 그 양엄마 장모 씨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본인이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학대한 건 아니다, 폭행한 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검찰이 부검을 또 재부검을 한 결과 그 다음에 그 장 씨에 대한 심리 행동 분석 같은 거를 좀 해서 사실은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한 어떤 그런 뒷받침되는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법원 앞에서는 분노한 시민들이 많이 몰려오셨는데 영상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이게 이제 그 추모 조화가 한 90개 가까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살인죄로 처벌하라 이렇게 피켓 들고 계신 분도 있고 오늘 방청권 신청하신 분들이 한 800명 정도 신청하셨다는데 특히 이제 그 양 부모들이 법정에 들어가고 나올 때 그 버스를 앞에 막고 또 굉장히 시민들이 많은 분노를 표출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신규 확진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562명.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북 상주인가요? 상주 맞죠? 그 열방센터. 그 열방센터 관련해서 방문하신 분들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뭐 어제도 얘기 들었지만 뭐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구상권 청구하는 걸 검토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한 662명 정도가 오늘까지 어제가 500명대였는데 한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확진자가 늘었는데 이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료비를 구상권 청구한다고 그러면 한 35억 정도 지금까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좀 더 세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단체뿐만 아니고 개인한테도 청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상권을. 자, 그다음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대학 미식축구가 끝났는데 엘라바마 뭐 거기가 1등을 했대요. 근데 우승을 했는데 한 40만 명 가까이가 지금 숨졌거든요. 하루에 한 4,500명 정도가 미국에 죽고 있는데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마스크도 안 쓰고 수천 명이 거리에 나와서.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미국이 오는 26일부터 그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뭐 자기네 국민이나 외국인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자국 내도 지금 뭐 그렇죠. 관리가 안 되는데. 차단하면 뭐예요? 본인들이 안 해서 그러고 있는데. 자, 그다음에 이거는 짧게 가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가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는데 감염병 예방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죄 받았는데 무죄를 법원이 선고한 근거는 당시에는 그 작년 2월 당시에는 이게 없었대요. 그 규정이 없었대요. 규정이 없었고. 근데 대신 이제 뭐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았고요. 자, 고용 한파가 외환위기 이후에 최악의 어떤 그게 나왔는데 작년에만 한 22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날아갔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작년 12월 달에 일자리 줄어든 게 그 1년 전 재작년 12월과 비교하면 60만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심각한 거예요, 사실. 그러네요. 자, 그다음에 SK텔레콤이 오늘 30% 저렴한 중저가 5G 요금을 내놨는데 이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서울시장 선거가 시작부터 난타전이다.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철수 그 대표에 대해서 이제 날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쉽게 물러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정권, 현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이 어떻게 야권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안 대표가 사실 지지율 1위니까 사실 이제 그런 한 거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번 주 중으로 그 출마 선언할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이 세 명은 사실 10년 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당시 박원순 전 시장에게 양보를 했었고 나경원 당시 후보는 졌고 근데 오세훈 시장은 자기가 서울시장을 던졌고 근데 저렇게 이제 궁금한 거는 오세훈 전 시장은 서울시장 했잖아. 왜 또 하려고 그래? 이해가 안 갑니다. 잘. 서울시장에 뭔가 되게 여러 가지가 얽힌 사람들이 지금 다시 10년 만에 다시 모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서울시장 선거를 취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당시 출입 기자였으니까. 뭔가 하여튼 좀 그림이 좀. 전 던지기 직전에 출입 기자였거든요.
라떼 자. 얘기가. 네, 라떼 얘기네요. 라떼 얘기. 오늘 네. 벌써 10년 됐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와, 진짜 시간 빠르다. 자, 그다음에 오늘 그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해 가지고 오늘 굉장히 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민형배 의원이라고 있어요. 네. 그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데 일종의 친문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이분이 이제 이재명 지사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네네. 공개 지지했는데 사실 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힘을 얻은 거예요. 오늘 얻었는데 이낙연 대표 측은 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별거 아니다. 원래 둘이 친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네. 자, 트럼프 탄핵은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이 됐다고 그러고 미국에서.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지금 발뺌하고 네. 있고요. 자, 오늘도 오늘 남영석 기자 너무 재밌었고요. 저는 저런 기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남영석 같은 기자가 공유서재나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또 어떻게 보면 여건이 되는 우리 회사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뭐 그런 바람을 얘기하겠습니다. 본인은 휴직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저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 공유서 발표다 그냥 리얼 스터디 카페라는 네. 자, 본방에서 남은 소식 확인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